감사합니다. 하나 좀 좋구나, 놓으셨네. 어디 있어? 팜프렛 같은 그런 거.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오셨네. 쌈통만 하게. 둘이만 가야지. 그럼 없어. 자료는 안 만들어. 세야. 또 실수 설계 때 또 이런 공청회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 만들게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기본 구성하니까. 오늘 시작은 오게 됐지. 시작 안 오고. 안 왔지. 고맙다, 고맙다. 시작할까요, 그냥? 시작할까요? 안 치는 사람이 없고 다 치는 사람. 네? 안 치는 사람이 없어. 딴데 저 시간. 해버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팀장 오갑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천 축정동안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주민 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와 용역사로 하여금 용역 설명과 의견 수렴 및 지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사항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천 축정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축정동안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 경위와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계림 엔지니어링 서용성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천 축정공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계림 엔지니어링의 서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분여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과업의 개요, 그 다음에 현재 죽정동의 일반 현황 및 교통 분석, 그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했던 검토 방법, 그리고 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최저간에 대한 노선 설명과 최종적으로 각종 지침에 의한 기준과 지침에 의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과업의 개요입니다. 많이 내용도 많이 들으셨고 여러 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이 과업의 주 목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축정동 지역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인한 중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과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죽정동 지역에 대한 일반 현황 및 교통 분석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죽정동 지역은 지금 현재 아파트 11개 아파트가 존재를 하고 대부분 죽정동 지역의 세대수는 이 지역에 지금 대부분 세대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시내 시청 방향이나 구도심 지역 전통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세병원 앞 교차로를 통해서 죽정 사거리, 신평교 사거리를 통한 외부로의 어떤 유출 경로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죽정동 주공아파트의 주 출입구가 지금 이 빨간색 포인터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연세병원 앞 교차로와 죽정 사거리 중간쯤에 위치함으로 해서 특정 시간대 교통 혼잡을 또 유발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죽정동 지역에 대한 교통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죽정동 지역의 교통이 유발됨으로 해서 지나가는 주요 교차로는 연세병원 앞 교차로와 죽정 사거리, 신평교 사거리, 그 다음에 신평 사거리, 8에서 3거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 분석한 결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대로 폭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드린 설계 기준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선을 저희가 잡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잡은 노선의 안은 죽정동에서 8에서 3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대안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이 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대안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쪽 8에서 3거리를 축으로 하는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죽정동 지역에서 예를 들면 좌측에 보이시는 이 도로와 연결 내지는 한전 아파트 부근에서 대천동과의 연결 여러 가지 노선을 주변 도로에 대한 아까 교차로
그 분석, 맨 처음에 현재 교차로에 대해서 분석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세 교차로 앞 교차로는 이제 비시로 교차로라서 D에서 B 정도로, 그 다음에 죽정 사거리와 신평교 사거리는 E나 D에서 C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 정도의 그 교차로 그 서비스 수준을 가져야 가장 그 편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 그 5가지 내용 중에 경제성 분석,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분석에서는 1 미만 정도 8일 정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4개 항목, 그 정책이라든지 환경,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에서 양호한 그 분석 결과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여졌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그 사업 시행 시에 죽정동 지역의 어떤 교통량을 얼마만큼 그 분산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정동 사거리와 신평교 사거리 쪽이 그 서비스 수준 E나 D에서 C 정도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천동 죽정동 간 그 통행 동선 자체도 좀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산으로 좀 막혀 있는 그 지역 간 그 동선 자체도 연계성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무래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가 좀 많아지면 구도심 내지는 전통시장으로의 그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으로 보면 이 도로가 좀 개설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요 도면을 놓고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계획 대안으로 세운 평면 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종단 선형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차상권 조사 및 기본 설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저희가 추후에 고령시에서 시설계획 항모에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이 좀 되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업 구상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했을 때, 예, 아까 설명하실 때, 한전 아파트 쪽에서 이제 이쪽 죽정동 가서 판례세관 쪽으로 도를 확장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직선거리입니까? 바로 거기서? 그 설마 이쪽에 신세상으로 나오는 겁니까? 길이. 지금 저희가 계획한 그 도로는 중간에 이제 터널이 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요. 죽정동 한전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지금 소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과 파레스 아파트 쪽에 완전 직선은 아니고요. 약간의 곡선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대학생 여중 앞에 쪽에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석에 사는 이모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하천 여중 앞으로 입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하천 여중 앞에가 5거리입니다. 5거리인데 도로상에 5거리 나와 있어요. 거기 저녁 때 오후 시간에 와서 한번 거기 검사하고 근로대학 보낸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저녁 때 되면요. 아침에 사람이 왔다 갔다 들어옵니다. 차가 막 빡 차가지고 저도 거기서 가끔 접촉하고도 나중에 나는데 학생들이 터지도 않아요. 차는 막 학원차가 막 벌떡벌떡거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안 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보시고 거기다 저게 그림을 그린 거지 그 말씀 자세히 안 해주실 때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거리는 대천 여중 현재 정문 앞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구상을 한 것이 오거리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대천 북로 쪽에 8S 삼거리가 지금 그 삼거리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좀 끌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시설로서 결정된 부분에 그 자녀 부지가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시설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교통의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설계 때 그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유턴할 수 있는 어떤 그 학교 앞이다 보니까 차량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의 그 일부 잠깐의 어떤 거치 장소로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교문문 정문 앞을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교문 앞 정도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설계 때 교문 자체의 위치를 변동시킬 그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나머지 그 자녀 부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활용의 측면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서 선생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상당히 많이 등하교 시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저희 노선이 학교 부분의 일부 시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학교 건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은 없고요. 그냥 지도상으로 학교 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문의 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설계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설계 시에 교문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신 교통안전 측면에서 좀 옮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쪽 잔여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학생 수송에 관한 대기하는 차량들의 주차장 내지는 거기서 잠깐 머물러 갔다는 장소로서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나오는 게 어디에서 굴을 들어가지고 요즘 교문 앞에 오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 지금 죽정동 지역에 보면은 한전 사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랑 우성 2차 아파트 쪽에 소로가 지금 2차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랑 연결을 저희가. 아니,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유성 2차든지 거기서 오는 건 아니고, 21통을 어디로 통과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도로가 21통으로 그려진 거잖아요. 21통. 이쪽 내죠, 지금. 여기. 터널이 어떻게 다 나오냐, 터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10m 정도 지금 설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입구에서 한 100여 m 떨어져서 부터 한 210m 정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 21동 어느 골목으로 나오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대천동 쪽에? 네, 대천동 쪽에. 지금 여기 화면이 좀 흐려서 그런데요. 기존에 이쪽으로 길과 이쪽으로 지금 포인터가 좀 따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무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오거리 정도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0여 m 위쪽으로 골목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이 몇 채나 뜯긴다고 그랬어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한 결과 지금 가옥은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옥들을 대부분 다 피해서 노선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그걸 가옥들을 물어보느냐면요. 먼저 저기 신준희 회장님께서 그 도로를 낸다고 할 때 그때 제가 거기 갔었어요. 그 신준희 회장님한테 뭐라 했냐면 보령시 인구가 느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인구가 느는 게 좋대요. 그럼 21통도 주민이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집이 여러 대 뜯기면 21통도 주민이 줄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줄면 20통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줄으면 그러면 대통령 하나든지 국회의원 하나든지 20m 나오면 얼마나 보령시가 발전되는지 모르는데 21동 인구가 자꾸 줄으면 21동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령시에서도 대탄 이동에서도. 그래서 21동의 주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호수가 한 집 같은 거 뜯긴다면 모르는데 21등에 몇 집 되지도 않은데 그 13호가 뜯긴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교문 앞에 복잡한 거 와서 한번 보고 사진 찍어보고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님 그 말씀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쪽의 가옥들은 그 실제적으로 저촉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금 이 노선 계획이 좀 약간 지금 흐리게 나오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이쪽 부분은 그 가옥의 편입이 없습니다. 그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13동이고요. 가옥 수는 이 시정부 쪽에 교차로를 개설하면서 그 추가적으로 그 편입되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가옥들이고요. 아까 걱정 우려하셨던 이쪽 부분은 그 가옥의 편입은 없습니다. 그렇게 노선을 좀 잡았어 대안으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중 앞 정문은 여중은 불구 운동장에서 이 오거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거리 거기서 여중 정문은 양쪽 화단 조성하고 했기 때문에 여중 정 운동장까지는 약 100m라든지 120~130m 들어가야 돼요. 간식거리처럼 쭉 나와 있어요. 한 100m 이상이. 그래서 거기로 통과하면은 오히려 오거리가 더 넓어지고 교통량도 편리해지고 모든 게 편리하다고 거기 주변에 사는데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교문이 한 100m라든지 120m는 나와 있어요. 간식거리처럼 오거리 쪽. 네, 맞습니다. 예. 거기 딱 잘라도 오히려 교통량이 더 넓어져요.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문이 예, 이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올라가서 그 학교는 이쪽에 그 교사는 이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시설 부지로 이렇게 그 절단을 저희 노선이 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를 좀 활용하는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뒤에서도 보이실 텐데요. 그 학교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로 대천여중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선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학교 부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가 대안으로 잡은 노선이 일부 이렇게 저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여기 한 2차로 내지는 1.5차로 정도의 골목길 형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교통 혼잡들을 이 부지를 활용하면서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할 수 있,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발생되는 저희 이제 노선의 좌측부가 됩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차로를 형성하게 되면 뭐 가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이 부지에 대한 대체 부지로서 학교 측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좌회전은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일반 통행도 아니고 우회전만 가능한 근데 요것까지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학교의 부지가 정형화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활용도 측면이나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접근을 해서 대천 북로와 연결을 하고 이동성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한데 저희 뒤에 먼저. 예, 지금 대천여중 정문 위에 올라가는 주택 좀 도로가 말이죠. 지금 폭이 12m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12m를
높아 올리게 되면은 그 좌측에 있는 주택가가 좀 최대한으로 훼손을 안 시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바짝 그 12m 바짝 그 지금 도로에 붙게 되거든요 주택가가. 그런 거기 소음공해라든가 그 무슨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주민설명 이번에 하는 목적이 타당성 조사 및 이제 기본 설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시설계 때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계획에 입안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쪽 부분에 시설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도 조사라든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또 여기는 터널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그거를 어떤 방음벽이라든지 다른 지금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방음벽 같은 경우도 너무 높게 세우거나 너무 근접해서 세우면 또 조망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시설계 부분에서 환경청, 주민, 그 다음에 보령시 협의를 통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각 건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근접해가지고 바로 담벼락 옆으로 주택 부지 옆으로 그렇게 노선대를 지금 계획을 대안으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거의 우리가 사는 주민으로서 볼 때에 지금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노폭이 12m면 다 12m를 빼게 되면은 주택가가 바짝 붙습니다. 가에 노변이 바짝 붙거든요. 지금 거기 방음벽이라든가 소음공해 여러 가지를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거기서 과연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가 지금 의문이 돼서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에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아마 세워줘야만이 주민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조사 내용에 충분히 포함시켜가지고 시설계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됨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에 수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생활 거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21동 놀이터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요. 근데 무슨 이 시내 사람들은 상권 때문에 나오는 걸 원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서 사는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가는 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동에 살고 있는 김진국입니다. 보령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우리 지자구에 사시는 시민과 시내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수건 사업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12m인데 양쪽으로 인도가 나나요? 일단 기본 계획상은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전거 도로도 설치가 되나요? 자전거도, 예. 자전차. 지금 현재는 보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예, 보도로 넓게 하면은 가능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령시에서도 잘 하고 계신데 도로를 다리를 이렇게 놓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진입로가 태양 아파트도 도로를 다리를 잘 놨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설계대로 물론 헐쳐지면은 진입로가 첫째는 좀 넓어야 되는데 우회전할 때 우회전 차가 빠져나가지고 묻어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 다시 공사를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활대하는 거와 틀릴 거예요. 그래서 도론점을 이걸 TV에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도론점을 좀 잘 하시면 더욱더 도로가 좋은 도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는 그 좋은 도로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교차로의 그 지금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경우는 우회전이나 특히 이제 그 우회전에서 그 작은 도로로 접속을 하거나 큰 도로에서 나올 때의 그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료화라고 해서 그 본선 차선과 별개의 차선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은 또 질문 있으시나요? 허신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할 사항일 것 같은데, 우선 그 죽정동에 등급이 하등급이어가지고 지금 C등급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파레스 쪽으로는 또 밀집돼가지고, 거기는 또 이제 혼잡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19년도에서 이제 38년인가까지 이제 교통량을 조사하셨는데 그게 한 5,000대대에서 그냥 별로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지금 급급하게 죽정동에 그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하나는 거꾸로 이제 파레스 쪽이 좀 구도심 3군 쪽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밀릴 것 아니냐, 체증이 발생할 것 아니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교통량이 추가적으로 목표연도에 내지는 중간 단계의 연도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파레스 상거리 쪽은 그렇게 지금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청두시에 발생하는 교통량이 실제적으로는 또 이쪽에서 분석을 하면 이 직진하는 차량들과 또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레스 이쪽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정도의 수준을 보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리고 정확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죽정동 지역의 교통량은 큰 폭의 변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실제 그런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은 실제 이쪽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개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의 저희가 목표연도로 삼는 교통량의 측면으로 보면 현재 특히나 죽정 사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죽정동 지역에서 죽정 사거리 쪽으로 시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 개의 노선밖에 존재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같은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도로의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죽정 사거리째 중로 1-1호처럼 4차로 내지는 5차로 형태의 그런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2차로 도로로서 최적으로 교통량만 이동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금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시장에서 상인입니다.
지금 죽정동 쪽에서 지금 시내 쪽으로 나오려면 순간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차 타고 나오는데 시장 보는데 죽정동 분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고 나오고 들어가기가 좀 복잡하다. 근데 뭐 어제 저 다른 매스컴에서 보니까 대천 초등학교 4차선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의 양쪽에다 차를 주차를 해놔가지고 도로에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내 쪽에도 그런 것도 좀 차를 좀 덜 대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죽정동에서 이렇게 이왕에 이게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차가 막혀서 그런 거지. 예? 뭐 시장이 뭐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시장에 나오려면 죽정동에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사람도 이렇게 통할 수 있게, 도로 다닐 수 있게, 왕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터널에는 사람이 이게 다니기가 좀 힘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터널을 어떻게 좀 사람이 죽정동에서 시내 지금 오인장 지금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했으면. 지금 저희가 그 대안으로 잡은 노선대의 터널 설치 시에 그 안에도 그 저희가 국도면에 있는 그 터널처럼 인도가 개설이 되어있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단면에 보였듯이 그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차피 그 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도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걸어서도 그리고 기존의 그 이쪽에 그 등산로들이 좀 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등산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대안선대를 잡게 된 겁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대구 아파트나 하고 유성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는 유성 아파트 뒤로 다닙니다. 버스가. 버스 가는 도로에서 바로 직선 터널을 뚫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르지. 지금 이 알로 바로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다면 지금 버스 노선은 계속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자가용 다니는데 지금 이 터널 뚫는 거는 대구 아파트 전부 다 공도로 인해서 차가 많으니까 그리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한 20-30m만 올라가서 바로 뚫어요. 이제 왜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뚫는 거. 그거는 설계상 잘못돼요. 버스 노선을 버스가 다니는데 도로를 뚫어야지 버스 안 다니는 도로를 뚫는다는 거는 그건 오늘 부당합니다. 저도. 그거 아시다시피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가장 많고 차량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경제적인 그 노선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죽정도 전체를 가지고 교통 분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쪽 좌측 끝에도 2차로로 개설이 돼 있고 이 지금 좀 소로이긴 하지만 이쪽에 1차로로 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실제 이쪽 대천 북로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안은 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쪽에 접속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과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 주민들이 신설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저안을 좀 잡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장 우측부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예를 들면 노선을 잡게 되면 기존의 죽정 사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중로와 노선 자체가 좀 겹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노선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의 대안으로 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스 노선, 실제 이제 버스 노선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이제 도로가 난다고 해서 그쪽 도로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버스 이용자들 위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설계 때 그 어떤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그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용역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줄까요? 이석구 국장 마이크 하나 가지고 같이 대담하면서 오신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같이 대담을 하면서 우리 요역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설명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안 나와요. 네, 대천 죽정동 간 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아닙니다. 필요성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 혼잡한 도로교통을 원활히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된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석구 국장, 우리 행정은 사람은 바뀌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학현 시장 뒤에 이어서 신준희 시장, 또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제가 임기 끝나고 신준희 시장, 또 이어서 제가 또 한 번 두 차례 시장하고 지금 현재 김동일 시장이 활발하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과거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 했겠죠. 5년 전에 그때도 일부에서는 지금 이 노선을 빗대가지고서 시내 좀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교통 흐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왕산 터널을 좀 도로를 개설했으면 어떠냐 일부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신준희 시장 3년 차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천 시민체육관에서 대천천 내과를 잇는 축정 동대강 접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석국 때 그렇죠? 신준희 시장 재임 중에 착공하고 2010년도 제가 보령시장 취임해서 2011년도에 그 공사가 115억이 투입돼 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이 국장, 지금 얘기했던 그 4차선 도로를 대천 시민체육관 앞에 도로를 개설한 주된 목표는 뭐였겠습니까? 혼자만 죽정동 일원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규 4차선 도로를 개설했죠. 그렇죠? 시민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가 사실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재정은 투입한 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만 방법에 있어서 조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조정안. 제가 민선홍기 보령시장 취임을 할 당시에 전임 신준희 시장의 시정을 잘못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대천 해수욕장 3지구 개발, 택지 개발, 또 축포 농공단지 조성, 기체, 빚을 얻어가지고서 그 사업을 착공했는데 1585억 원을 지금 부채를 또 안았습니다. 물론 긴急재정을 운영하고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4년 동안
847억 원을 부채를 갚았습니다. 전체 1585억 가운데 53.5%를 부채를 상환하고 그래도 737억 원이 부채가 남았습니다. 김동일 시장 취임해가지고 1년 4개월 됐는데 지금 아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737억 원 부채가 남아있던 것이 1년 4개월 동안 전략했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한 550억 정도 부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500억 정도. 예.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앙시장 김학동 회장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노선 620m, 그중 터널이 210m, 도로폭 12m, 93억을 투입을 할 때 물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는 93억이라고 했지만 김종환 전 과장님 아마 중동연도에 가면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주면 근 100억이 또 설계 변경 요인이 혹연 있다고 보면 100억이 더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전임 시장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고민 많이 하다가 우리 나오신 시민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학동 시장 이 도로를 2019년도에 개통 목표인데 이 도로만 개설되면 재래시장 활동화는 이제 걱정 없습니까? 걱정 안 해도 정말 이제 걱정입니까? 왜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아우성입니다. 비단물이 너무 타 지역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1, 2년 사이에 무려 업체가 한 100여 개, 100만 업체가 아마 폐업했다고 해요. 우리 보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신규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형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놓고 재래시장을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들 유도하기 위해서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동 씨 회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김동일 당시 후보자나 또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다. 저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잠깐 실례입니다. 김동일 당시 시장 후보와 제가 서로 위치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당시 김동일 후보는 대남초등학교 지하를 이용해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 공약을 했고 저는 대남초등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전에 신준희 시장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위치에 3층으로 주차타워를 저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적잖은 비용 투입이 돼야 합니다. 우선 대형 주차장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신규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순서다. 지금 이석구 국장, 내가 조정안을 내겠다 한 것은 이 사업을 재정 낭비다, 불필요하다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 없이 도로만 개설했을 때 우리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김학동 시장 차라리 이 사업을 2009년도 2019년도 개통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 용역 보건대로 추진을 강행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서
대형 주차장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추진하겠다 답을 해주는 것이 병이 무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전임 시장이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 걱정하다가 사실은 우선순위가 그리고 국장 장기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한 500 몇십억의 부채가 남아있다면 주차장부터 확보해주고 주차장도 서로 위치만 다르지 적지 않은 비용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2019년도 이 신규 도로 개설하는 기간 동안은 잠정 기간 동안 재래시장 소상공인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번에 지금 용역비가 의원들이 몇 분 나와 계신데 조금 늦춘다고 해서 그게 재정 낭비 아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시호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대로 보건대로 착공을 초기해달라 그런 전원답 의견이신가요? 이국장 답을 주차장 포기해는 네, 주차장을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 본 도로의 그 목적은 교통량 분산도 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금년에 대남 초등학교 그 앞쪽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우선권 내년도에 지금 두 군데를 주차장을 좀 크게 확보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정동 쪽에서 올려오는 그런 그 차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네, 저기 상대장 박종환입니다. 그 주차장 말씀드리겠죠. 주차장을 그 대형 주차장을 좀 그전부터 중앙 화물짜리 거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입자 구역에서 일반 하수에 빠지고 그 노선을 거기 일반 구역만 넘기고 있고요. 그짜리 주차장 없어요. 일반 구역들이.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해주십시오 하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거기 했는데 그 반대하시더라고요. 왜냐? 그 일반 토해가 일반 토해라고 거기 주차를 안 합니까? 처음에 딱지를 떼고만. 그럼 거기 일부 제가 한 5개월 전부터 논의해가지고 1년 300평 정도를 말씀을 해가지고 분위기도 싸고 근데 그런 데서 좀 적당한 위치를 했는데 그것을 대형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 앞에 한다고 하시고 분산해서 예를 들어 대형 주차장을 100억을 준다면 거기 한 70억 들이고 이쪽 한 30억 들이면은 저기 상권을 이쪽 상대적 쪽에서 상권을 일반 통행증 끝자락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좀 앞으로도 연구해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평원짜리 옛날 63원짜리 토지도 이전도 권한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내 두 군데를 내년도에 이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포켓 주차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건의도 저희가 많이 지금 회장님도 좀 건의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가면서 자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두 군데 예산을 좀 계상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거를 계획해놓고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니 하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이런 데가 보니 걔가 2차로 줄이면서 1차로 할수 있게 정부를 시켜놓고 그러려면 지금도 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좀 토론회가 좀 어떠셨어요? 토론회, 무슨 토론회. 시민들한테 자료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배포 않고 이런 설명회는 하나만 하고 또 축정도 분들 알아서 맨 시래분들만 나오셔가지고 내가 아까 중앙시장 그랬지. 이 도를 개선하면 이제는 재래시장 활동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끝이냐? 아니다 그 얘기야. 또 참석한 사람들이 시장, 전에 시장 얘기하는데 바람직한다. 그건 안 해주는 거니 뭐야? 순서다. 우선 순위가. 근데 그 대한항공학교 앞에는 어디 주차장이래요? 어디래요? 대한항공학교 앞에 대체 주차장 부지가요? 아, 지금 확보해 놨다는데. 아니 대한항공학교 앞에 쪽에 뭐 주차 타워를 하신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께래요? 그 중앙 앞에. 아. 왜 거기를 해요? 시장 선거 때 공약한 대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한테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 빨리 차 여기 있어.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